직원들을 좀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가게는 특징이 CCTV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누나들이 야, 요즘 다 CCTV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달았는데 이틀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직원이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럼 그동안 계속 갖고 갔을 수도 있겠다. 그 친구가 2년 넘게 일했거든요.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권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알바생이 사장님께 역으로 뭔가 강하게 횡포를 부리는 걸 이제 을질이라고 하는데 그 갑질이 갑질의 아니라 이제 을질. 반대말인 셈이죠.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알바생 1호예요. 만나진 않으셨죠, 아직까지. 무단결근하고 뭐 이런 친구들. 저거보다 조금 더한 알바생도 있긴 했었어요. 뭔가 안 맞아서 그만둘 때는 네. 제가 정말 부탁을 하는데 제발 최소한 한 2주 전에는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사장도 새로운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다음날 저 이제 못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한 3, 4일을 연락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떡해? 그리고 나중에 문자로 일한 거 달라. 전화도 안 받죠, 그런 전화 안 친구들. 받아요. 무서워가지고 전화도 못 받잖아. 아니, 사실 요즘 알바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무 말 없이 연락도 안 하고 도망가는 거를 알바 추노라는 뭐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알바 추노. 진짜 유행인가요, 이게? 실제로 가장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무단퇴사, 잠수퇴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나는 잠수를 타고 그만둔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알바생이 전체 23%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알바 추노라는 게요. 좀 부당한 사장님들의 대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알바생들의 어떤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 변질이 돼서 요즘은 놀이처럼 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에서처럼 정말 문자라도 주면 사실 좀 저는 감사한 편입니다. 어머. 알바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꼭 신신당부를 해요. 적어도 하루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못 나와도 좋으니까 연락만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그 시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30%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날에 추노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화가 나는데 당일 추노도 있거든요. 당일 추노요? 네, 당일 추노가 저 뭐라고요? 진짜 생생히 기억나는 게 알바가 갑자기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한 15분 동안 안 나와요. 처음에는 큰일이구나. 그래 응원해야겠다. 화이팅 하고 있었는데 15분 뒤에 천천히 나와가지고 가방을 들고 제 눈을 보면서 어머.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그럼 그날 장사를 좀 망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들죠. 두 명분을 해야 되니까. 저는 헤어샵에 할 때 여자 알바생, 남자 알바생인데 이제 금토일이 바쁜 예약 손님이 쫙 다 있는 상태인데 출근을 둘이가 안 나온 거예요. 둘이요? 네, 둘이가 안 나온 거야. 그걸 알고 보니까 일하다가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어떻게 혼자 다 하셨겠는데. 커트도 해야 되고 샴푸도 해야 되고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쇠가 만발이 빠졌겠죠, 아주. 뭐가 빠져요? 쇠가 만발이 빠졌다고요, 아주. 그래서 죽겠더라고요, 아주. 근데 둘 다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눈 맞을까 봐 안 뽑았거든요, 그렇게. 근데 둘이 눈 맞고 더라고요, 아주. 안장해요, 아주. 사실 또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을 때 알바생들이 꼭 주말에 관둬. 제일 바쁠 때. 제일 바쁠 때.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인데 그 셰프와 뭔가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장하고. 근데 토요일 점심 때 그 뭐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다 받아놨으니까 저명한 뭐 어른들 해서 단체 손님들을 이렇게 해서 주문 다 받아놓고 어머, 거기서 주문 받았는데 손님들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어머. 거기서 그 셰프가 탁 나오면서 밑에 후배들 데리고 싹 나간 거야. 싹 나간 거야. 드라마가 뭐야? 야.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완전 그냥 거기 있는 손님들이 얼마나 VIP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 사장님이 진짜 뭔가 큰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뭔가 계속 잘못하지 않고는 야. 이제 핫플이나 줄 서는 식당은 괜히 알바생 입장에서 약간 일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그렇지. 거기는 그쵸. 알바생이 여기서 일한다. 대기하고 있어.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사실 그런 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일할 게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후회하면 이제 손님들 오지 말라고 자기 SNS나 약간 포탈 리뷰에다가 머리카락이 나왔다. 뭐야.
에너지가 없어졌다.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손님 오지 말라고. 아, 손님들 좀 그만 오라고. 네.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책임감 없이 그만두는 그런 사람의 심리는 뭔가요? 그러니까. 약간 알바는 좀 거쳐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니까 그만두면 다시 안 볼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수학 영어보다 어려워요.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예. 되는데 예. 일단 사연 속에 남현승 씨는 근무 태도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노무사는 이런 알바생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죠. 요즘에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고요. 편의점에서 사장님이 이 알바생이 굉장히 좀 심각한 짓을 한 게 CCTV에 찍혔다라고 제보를 했는데요. 그 CCTV에 찍힌 영상은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애정행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벌여요. 그런데 심지어 CCTV가 안 보이는 곳에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사장님에게 계속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CCTV를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고깃집에서는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이 없을 때 고기를 몰래 먹은 거예요. 그런데 뭐 아르바이트생이 배고프니까 고깃집인데 좀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몰래 먹은 고기가 자그마치 760만 원. 한우인가? 한우? 어우, 야,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고기를 먹었길래?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단하다. 반복적으로 많이 먹은 거죠. 저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말을 해요.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얼마나 먹길래 그래요? 덥잖아. 얼마나 날씨가 먹길래. 더우면 그렇죠. 땡기잖아.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않아. 알을 먹으면 괜찮은데 항상 알은 안 먹어요. 알은 안 먹고 주로 이제 어떤 뭐? 맛있는 뭐 연유 라떼라든지 뭐 뻑뻑한. 항상 비싼 거 위에 뭐 많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이제 또 설거지는 하기 싫어서 이제 교대를 할 때 보면은 뒷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먹는 것까지 좋은데. 이럴 때는 굉장히 저기 하죠. 근데 알바생 입장에서 억울했던 것도 있었어요. 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왜 우리가 잘못했냐고. 애초 먹지 말라고 먹으라며. 하던가. 아니 먹으라며. 너가 싼 것만 먹으라는 소리가 어떻게 하니 그러면? 아니 해도 돼요. 반장하네. 그럼 당연히 사장님 입장에서 마음대로 먹어라지. 단 비싼 걸 먹지 마. 싼 걸 처먹어야 돼. 이럴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아예 식대를 정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아예 명확하게 해주면 우리도 눈치 안 보고 막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사장님들이 먹어, 앞에서는 쿨하게 네가 사장 돼봐. 네가 사장 돼봐. 그럼 알아. 네가 사장 이렇게 되면. 해놓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알바비를 안 주고 숙식을 맞아. 제공하는 그런 데 방식이거든요. 있더라. 근데 사장님이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어 해놓고 냉장고를 텅텅 비워놓으신 거예요. 서운해. 야, 그 결국엔 사장 내가- 머리 좋다. 머리 썼어. 아니 그러면 나는 돈도 못 받고 밥도 못 먹고. 어떤 일에든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부모님이 편하게 있다 가라 했는데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이렇게 있으면 편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데 편하게 있으라고 한 달 동안 거기 살면은 이거는 아닌 거죠. 네. 눈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영화관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키오스크가 없을 시절이라 이제 앞에서 매표하는 직원이 일일이 다 할인을 확인을 해줬는데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면은 씩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50%. 할인을 그냥. 그리고 한 번은 아는 사람이 맞나 봐요. 예매를 심지어 했대요. 자기한테 와서 너 여기서 일해 너무 반갑다 하니까 환불해. 내가 환불해줄게. 다시 예매해. 하고 환불을 해준 다음에 예매를 해서 그런 식으로 50%가 까이는 건데 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를 할 때 직원들을 좀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가게는 특징이 CCTV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누나들이 야, 요즘 다 CCTV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달았는데 이틀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직원이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럼 그동안 계속 갖고 갔을 수도 있겠다. 그 친구가 2년 넘게 일했거든요. 한 1년이라고 쳐도 이게 되지,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그게 놀래서 충격이 와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조금 믿겠다.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업이 세 개다 보니까 그 믿고 이제 맡겼는데 손님한테 불친절했던 거죠.
제 앞에서는 손님 뭐뭐 하고 되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없을 때는 손님한테 막 짜증도 막 내고 뭐 머리도 텐션을 살살해야 되는 거 팍 당겨갖고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겠고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할인해줄 거 좀 해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보내고 그 이제 직원한테 왜 그러냐고 막 제가 좀 싸웠죠 저랑. 그러면서 너는 그냥 가면 되지만 저는 여기 자리 기반을 잡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억울해서 솔직히 막 쌍욕하고 싸웠어요 솔직하게. 이 미친 이지아 이러면서 제가 이 넘어가면 되지 다고 손님한테 그러냐고. 어? 이 미친 그러고 우리 정숙 씨는 그냥 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욕할까요? 아니 응응이 봐봐 미친 다 한 거 아니야. 거기다 왜 응을 자기가 넣어? 제작진을 믿고 욕을 하세요. 이런 죽여버리라고. 반장이 같이나 막 아유, 머리를 다 찢고 싶은데 아유 쳐봤어요 진짜. 왜냐면 배고파한테 좁으니까 이 원장이 나갔더라 쌍욕하더라 머리 씹어 땡기더라 이런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자제한 안 거죠. 되죠. 그럼 안 되죠. 저런 을질 알바생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몰랐던 순간들이 있어요. 알바생들도. 그래서 아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일단은 최대한 일단 그 알바생의 기분 안 나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면 뭐 오늘 목이 많이 마른갑네 하면서 약간 비꼬는 거 아니야? 비꼬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하는 건데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가? 제가 이제 알바를 되게 일찍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나름 겪었는데 요즘 을지라는 알바를 대하는 그런 꿀팁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알바했었던 곳은 2주를 버티면 시급이 얼마 정도 올려준다. 근데 2주 동안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어요. FM식으로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가르쳐주니까 배울 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근데 그렇게 다 깔끔하게 배우고 나면 일하기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버티고 나면 시급도 오르고. 손사원님은 보면 알바 프리패스상일 것 같아요. 아, 왠지 그럼요. 잠깐 봤는데 약간 박보검 씨 느낌. 근데 이거 금물. 살짝 있지 않아요? 박보검 건드지 마. 박보검 건드지 마.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요. 손사원 네. 우리 가게에서 만약에 알바를 한다면 박보검으로 명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갑자기 무단 퇴사하면 화가 나시죠, 대표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퇴사 처리를 바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둔 거 아닌데요? 왜 그만둔 것처럼 하시죠? 이거 부당해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당해고니까 해고 예고 수당 한 달치 월급. 사실 무단으로 퇴사하고 잠수 퇴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퇴사 안 한 건데 퇴사 처리했으니까 해고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일단은요 우리 사장님이 하셔야 될 거는 이분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문자나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걸로 출근을 해라 이렇게 길게 무단 결근하면 퇴사 처리한다 이런 말을 남겨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안 나오면 퇴사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이 과정 없이 지나가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왜냐면요 우리 알바생들이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 안 썼잖아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서로 믿고 하니까 우리 그냥 좋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법과 의무를 준수하고 당신도 그만큼 의무를 준수하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저 정말 중요한데요. 되게 노무사님 똑똑하시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똑똑하니까 너무 사가 된 그런가요? 거죠.